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이 몇 시간 동안의 일시 휴전과 남쪽 국경 개방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현될 경우 더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자 지구 탈출과 물과 식량 등 구호 물자 공급도 가능해질 텐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집트 국경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라파 국경 통행로. 이곳엔 안전한 이집트로 가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국경 통로가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I can't sleep, lot of bomb, no water, no food, no nothing, no life here.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이 현지 시간 16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일시 휴전하고 동시에 이 라파 국경 통행로를 8시간 동안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난 뒤 라파 통로 재개통 의지를 밝혔던 만큼 인도주의적 통로 개방에 대한 기대는 컸습니다. We have put in place, and Egypt has put in place, a lot of material support for people in Gaza, and Rafah will be open.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에 이스라엘 총리실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총리실은 로이터 보도 직후 SNS에 휴전은 없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 당국자도 AFP 통신에 라파 국경 개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아직 강경론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인질을 목숨이 아까운데 왜 빨리 지상군 투입을 안 하느냐라는 게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이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가자에서 구해내와야 되는 거잖아요. 라파 국경이 계속 막혀 있다면 가자 지구 내부의 인도적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18년째 그대로인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에 있는 국립대 의대들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58명.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전국 40개 의대에서 정원을 각각 80명에서 120명씩 늘리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에 적용됩니다. 핵심은 25년 입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7.3명, OECD 평균인 14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도 2.6명에 그쳐 OECD 평균의 70% 수준입니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당장 의사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 산하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넘겨 규제를 완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필수 의료의 경우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올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 16개 시도 의사회장 등이 모인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000명 2025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뒤통수 맞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사단체들이 파업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발표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무죄가 나오는 걸 어떻게든 피하려는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는데요. 야당 대표가 국회 대신 법원에 나가는 일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 기소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로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지난 2002년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방송사 취재를 돕다 PD의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다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말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증인은 이듬해 2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결국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두고 민주당은 추잡한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처럼 함께 묶어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 따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검찰 요청대로 개발비리 의혹을 묶어 재판한다 해도 이 대표는 최소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국회 대신 법원의 갈날이 늘어나는 건데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고 이번 주에만 2차례 대장동 의혹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보강 수사할 예정인데 만약 또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까지 출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중국의 해외 직구 플랫폼이죠.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른바 짝퉁을 판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대표가 불려 나왔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 숙박용 매트리스 구매 후기입니다. 만든 소재도 크기도 제품 설명과 달랐다며 못 쓸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 게시판엔 가품, 이른바 짝퉁이 배송됐다는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중고거래에도 짝퉁이 배달됐다는 피해 글도 있습니다. 모두 중국의 해외 직접 구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거래 제품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년 전 139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4월 22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 8월 55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양한 제품과 비교가 불가능한 낮은 가격, 무엇보다 국제우편연합 협약에 따라 중국이나 남미 국가의 수출품은 단 1,000원짜리 제품도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매력입니다. 하지만 가품, 이른바 짝퉁 논란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물품 거래를 해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반면 피해가 해결된 경우는 가장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페이지만 보고 판별하기는 쉽지 않고요.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피해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소환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은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 제기 사례는 0.015%라고 밝혔지만 이어진 질타에 이내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가품 비율도 0.01%라는 거를 저희가 납득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I will bring this case you have mentioned back and I will take immediate action.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임시 중지 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